친구가 되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 사이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지며 그의 작품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의 명언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 진실한 친구 알아보는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명언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또한 진정한 우정은 양방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친구가 되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알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원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 친구를 위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진정한 우정을 구축하기 위한 훌륭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선택하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 친구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동반자, 지원자, 조언자,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가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리저리 궁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표는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또한 여정은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성공을 위한 훌륭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정은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하며 실패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진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진공은 불균형의 한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진공이 존재한다면 물체가 무한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2억 년 이상 동안 과학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는 진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고 과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공이 존재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공은 진공청소기에서 인공위성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 틀림없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 말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 및 지역 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며 우리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법은 질서이며 좋은 법은 좋은 질서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법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사회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스승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더 사랑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대한 헌신과 진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학생이었으며 그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진리에 대한 개방적인 마음과 진리를 위해 권위를 거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용문은 진리가 무엇이든 찾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입니다. 희망이란 눈을 뜨고 꾸는 꿈이다. 이 말은 희망은 우리가 달성하기를 바라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이 무관심과 무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희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에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진실과 조금 밖에 빗나가지 않은 것이라도 후에는 1000배나 벌어지게 된다. 거짓 정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는 진실과 약간만 다르지만 나중에 퍼질수록 더 부풀려지고 왜곡됩니다. 이것은 거짓 정보가 종종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에 맞게 조작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정보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 정보는 사람들이 정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거나 사람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정보는 종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출처에서 나옵니다. 또한 감정적인 언어와 극단적인 진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발견하면 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짓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언론이나 당국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정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청년에게는 일종의 진실이고 노인에게는 일종의 불명예이다. 이 말은 청년과 노년의 다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경험이 적고 배우고 성장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도 더 쉽습니다. 노인은 경험이 많고 더 현명합니다. 그들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때로는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년이 부끄러워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노인이 부끄러워할 때는 자신이 무언가를 모르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일 뿐이며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노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청년과 노년의 차이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입니다.